네, 먼저 마찬가지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장학명 자문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번에는 발제가 두 분입니다. 주민 피해 저감 방안에 대해서 김재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부시청 민관원군 협력 전문가는 장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전성과 소피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4조에서 발표하실 때 예비군 훈련장이 혐오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고운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굉장히 기피 시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요구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중지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안보 위협 속에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금 병력이 128만 명이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지상군만 해도 110만 명입니다. 우리 국군은 2005년도에 63만에서 2030년까지 52.3만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현재 55만입니다. 전방에 있는 28사단, 여러 사단들이 지금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북한군은 지상군만 해도 110만여 명, 특수작전부도 20만 명입니다. 우리는 육군이 38만으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북한군은 초전에 전방에 있는 우리 부대의 본역 부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사격하고 화생방 무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강요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2전선을 형성한 우리 예비군의 전투력이 우리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국방계획을 하면서 현역을 줄이면서 예비군의 전투력을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과학화 전투훈련장 과거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남성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신지 아실 텐데 굉장히 춥고 덥고 비 오고 그러면은 훈련도 할 수 없고 또 사격도 민원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비군 과학과 예비군 훈련장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위험을 따지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위험이고 두 번째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위험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도비탄이나 또는 오발탄이 났을 경우에 그런 위험인데요. 도비탄이라는 것은 탄환이 바위나 돌에 맞고 튀겨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는 것이 도비탄 위험이고요. 우리 현역의 예비군들에 대한 위험은 실질적으로 사격을 할 때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지만은 그 총구 앞으로 가서 표적지를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중에 총탄이 남아있는 총에서 오발탄이 났을 경우에 위험을 가지는 그런 두 가지 위험입니다. 이 과학화 예비군은 두 가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되는데요. 실내 사격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총탄이 외부로 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안에서도 총탄이 튀는 거기에는 총구 탄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그런 재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총탄이 외부로 튀는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총탄이 다른 곳으로 튀는 경우가 1%도 없다, 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표적지를 붙이는 저 표적지가 자동적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총구 앞으로 현역 병력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예비군들과 또 외부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그런 훈련장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소음 피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을 호원동에서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밤낮으로 쏘아대는 총소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오신 우리 시민들이 계신데요. 이 생활 소음 진동 규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확성기 정도는 65dB,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음 같은 경우는 한 55dB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기준으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 완벽한 방음실이 되는 실내 사격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 금곡 예비군 훈련장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배경 소음은 한 40 정도 초반 데시벨인데 실제 사격을 할 때 실내 사격장 주변에서 해설 중에 56.7, 좀 한 100m,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병수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서는 53dB.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소음 측정, 소음 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소음을 보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19일에 충주 동양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에 가서 실제 사격하는 중에 그 외벽 바로 붙어서 그 녹음한 그 소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날이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소리 속에 아마 조금의 총소리 같은 게 들릴 텐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 오는 소리 속에 총소리 들리시나요? 네, 조금 들리시나요? 네, 멀리 떨어지시면 어떨까요? 여기 바로 사격장 바로 외벽에 붙어서 한 녹음인데 한 몇십 미터만 떨어지더라도 들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격장으로 인한 총소리 소음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다. 아마 이 사격장은 만약에 어느 곳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지를 어느 곳에 할지 모르겠지만 사격장은 가장 내부 쪽에 울타리와 가장 떨어진 내부 쪽에 할 것이기 때문에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비군 훈련, 과학화 예비군 훈련 짓는 그런 홍보 영상을 간략하게 이제 편집을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멈춰도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VR 영상 모의 사격장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에 들어오는 우리 예비군들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내 사격장이 없을 중에 사격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비 오는 경우에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전투를 하게 되면 시가지로 나가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가서 했는데요. 지금은 시가지로 나가지 않고 그 시가지에 있는 모형을 VR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 안에서 다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군들의 전투력은 향상되고 또 이 예비군들이 만약에 전시가 되면은 우리 의정부를 지킬 그런 일반 지역 예비군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곳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군사 시설이라는 그런 깊이 이런 생각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한 부분을 김지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과연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집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017년 그러니까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주변의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성남
야탑 지역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하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요 밑에 보이시는 아파트하고 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하고 딱 마주치는 지점에 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얼마나 가장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랑 주거지가 가까운데 집값이 얼마나 과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23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7년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지역에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선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원동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는 아직도 훈련장으로 이용됐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이제 거기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 시점이기도 하고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집값이 어느 정도 그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 입지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시기를 2017년이랑 2023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크게 이제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을 구분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것도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른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m 이내, 그 다음에 500에서 1km 이내, 그 다음에 1km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곳 모두 성남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없어서 제외를 했고요. 세 곳 모두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공동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1km 이상에서의 6년 동안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500m 이내나 500에서 1km 이내에서 신축된 것보다는 면적도 넓을 것이고 횟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개별주택인데요. 개별주택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제 단위 면적당 단가를 봤을 때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보다 이제 단가는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씩 조금씩 과거에는 한 20만 원, 23년에는 한 7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지만 개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23.5%로 6년 동안에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남 야탑 같은 경우에도 단가는 이제 요 거리에서 가까운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단가는 가장 높았지만 이제 가격 상승률은 다른 가장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높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보셨던 이 공동주택하고 이 개별주택의 가격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2017년도에는 있다가 2023년도에는 없어진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없다가 2023년도에 새로 생긴 그런 주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2017년도에 있었던 공동주택이 2023년도에도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격하고
개별주택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단가도 높았고 상승률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km의 그 단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변화율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함으로써 개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워킹그룹이랑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때까지의 분석 결과였고요. 이게 과연 호원동에서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은 어떤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2017년하고 23년 동일한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지고 봤더니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500m 이내에서는 공동주택이 없었고요. 성남에서는. 그리고 500에서 1km 이내가 단가도 높고 그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도 성남 같은 경우에 개별주택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단가가 높았습니다만 의외로 1km 이상에서 2배 정도 더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500m 이내랑 1km 이상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조훈련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군 훈련장이랑 아파트 단지가 이제 담 하나 아니면 뭐 한 지점에서 그 입구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격도 공동주택, 개별주택 모두 단가도 높고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비군 훈련장이 집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하고 시장님께서 연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주변 지역 피해 저감 방안 저희 시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입지됐을 경우에 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또는 어떤 피해가 없는 시설로 입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소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정부시의 가용주가 부족한 실정에 면적을 최소화시킨 입장에서 그 최소화된 부지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대상 후보지마다 면적이 다 5만 평이라 이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5만 평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그냥 모델링 후보지로만 선정해 놓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아까 그 회전지 영상 위성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제 군부대가 훼손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만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시설을 입주시킬 거고요. 그 배후로도 국방부에서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입지 분석할 때 보셨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또는 환경보전법 이런 법률에 근거를 해서 개발 불가능지를 제척해서 면적이 그렇게 과소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5만 평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부지에서 어떻게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주민 친화 시설과 함께 배치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국방부와 같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4층형 멀티플렉스형 건축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로 실내 사격장은 당연히 실내에 입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VR 영상 사격장 또는 그 시가지 전투 모델도 다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노지에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 컨테이너나 임시 건축물들을 지어서 도로 형태를 띈 거기서 시가지 전투 모형을 하는데 저희 의정부에 입지될 그 시가지 전투 모형은 실내에 입지를 시킬 계획인 거죠.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 밀리터리 관련된 분야에서 그 동호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내형 시가지 전투 모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비군 훈련장에 그걸 도입을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실내 시가지 모형 전투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내 사격장도 많은 염려와 우려들이 있으신데 실내 사격장도 저희가 지금 보면 후보지 대부분의 부지들이 뒤에는 산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면적에서 그 건축물을 개발하면 안 되는 부지의 경사면을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경사공법이라고도 하고 오픈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오픈시켜서 건축물을 앉혀놓고 위를 생태환경이 그대로 조성되게 다시 덮는 거죠. 그래서 부지 가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아까 실내 사격 소음에서도 들으셨지만 외벽에서도 그렇게 따콩따콩 들리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절반 정도는 차피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면 훈련장 안에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물로 탈출구를 만들면서 전면만 노출이 되게 가급적이면 그러면서 그 부지 안에서 사격장은 가장 후면에 주민들 생활공간 또는 우리 체육시설이고 수변공원화 시켜야 될 공간들을 매진한 맨 후면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그 5군단 예비군 병력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그 5군단장과 그 밑에 동원처장 다 같이 공동의 논의된 사항을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위원분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중간에 그 예비군 동원처장 대령이 직접 저희 운영위에 참석해서 저희 시민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문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경청했고요. 최대한 우리 의정부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만큼은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민관 협력된 모델링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문가분들 그리고 말씀 주시는 중에 하나가 우리 소각장 그 공원장 운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들과 약속한 거는 저희 행정영역에서 분명히 다 약속을 지킬 건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시점들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당장 실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는 관련 법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또 충족시켜드리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진행 중인데 시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지 못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실현 가능한 실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주민 지원 방안을 좀 구상하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민관이 함께 공동 참여하는 어떤 감시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차후에 이루어지는 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설치되기 위한 그 설계 과정부터 참여해서 실제 시민들이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주변 지역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관분이 잠시만 잠깐만요. 네, 지금 지정 토론하고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네, 최영환입니다. 네, 먼저 예비군 훈련장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비군 훈련장 기피 시설이 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사격훈련실 발생된 사격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더불어서요. 그래서 준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초기에 집중된 질의는 사격 소음에 대한 집중적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새로 들어설 과학화예비 훈련장은 실내 사격장에서 실내로 이렇게 사격장이 전환돼 가지고 소음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그래서 민원이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근수 동원처장님 통해서도 이것은 약속을 받은 바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국방부 제공한 과학화 훈련장의 동영상 중에 실내 사격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 사격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워킹그룹에서 작년 10월 19일 날 충주 동양 과학화 훈련장 방문해서 조금 전에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사격 소음을 녹음해 오셨는데요. 저희도 같이 듣고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제공한 실내 사격장 발생 소음을 보면 실내 사격장 주변은 56.7dB, 그리고 사격장과 떨어진 유영소 주변은 53dB로 사실 65dB이 기준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이하이나, 근데 주거지역 기준치인 55dB에는 상당히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실내 사격장의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격장에 위치된 곳은 유병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일 것, 그러니까 민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질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건축 설계부터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과학화예비 훈련장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부지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기운영 중인 과학화예비 훈련장에 전학 방문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민간군 협의체를 만들어서 훈련장의 설계부터 건설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안정성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국방부의 홍보 영상과 더불어서 여기를 참여했던 우리 젊은 예비군들의 다녀온 후기 같은 것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먼저 사격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안정성의 문제는 사실 총구의 반향이죠. 그 반향이 전방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실외 사격장은 이거에 대한 안정성 갖고 어려웠는데요. 충분히 안전고리로 인해서 안전고리를 가지고 전방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해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고요. 각 사루별 이렇게 방탄 칸막이, 아울러 표적지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실내 사격장인 관계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전성 문제에서는 불안전한 요인이 많이 제거되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격 후 보면 이제 사격한 탄들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튀는 도비탄 그리고 이제 잘못 오발탄이라든가 피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학화 설계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안전하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봤던 것은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사격하는 인원 그리고 통제하는 인원 모두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어서 청력 손실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 저감 방안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민 피해 가장 큰 부분은 이 훈련장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집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까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손실 부분. 근데 이것은 지금 시민공론장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되면 저희가 15개 동인데 14개 동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장을 받아들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론 정책적 배려 이것 반드시 수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우리 의정부 시민님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반드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선정된 부지 주변의 주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합의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가용자원과 정책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제 두 분의 의원님들 오셨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이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그리고 지원 방안 아울러 예산 확보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 합의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할 민간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원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5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5시까지는 하지 않고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함께 좀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질문 안 하신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십시오. 네, 저 뒤에 분 처음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북구에 사는 잘 읽어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주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구보동이 선정이 되었을 때를 말씀드린 건데, 오분수 부대 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됐을 때 그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하고 우리가 금호 2구역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 군사시설로 묶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재개발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오분수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24호선, 25호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서 좀 단절이 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선정이 된다면 예비군 훈련장 입지와 관계없이 그 계획도로는 관통도로는 개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서 사실 지역과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라 또 오히려 어떤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하지만 그 시설이 또 다시 대체되는데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도로는 저희도 미리 사전에 지금 가명동 그 통신대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있거든요. 다 도로와 분리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도로 주민 편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강한 지금 입장 표명과 함께 그거는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번 주민 설명회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의정부시의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구역 그런 몇 가지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오군수 또 지원 여단이나 강릉동 통신대대나 부대의 기능이 통신과 물품, 군수 물품 이런 관련된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혀 위탁구도조차도 조촉받고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향후로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이 입지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재갑을 재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 중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예, 지금 예비훈련장이 확정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소각장 문제로다 항상 저 골머리 아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민간군이. 그래갖고 빨리 협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탄, 고비탄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그 300명이 왔을 때 예비군을 받을 때 얘들이 나가면서 그 사후 퇴근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주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지정된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21일 날 실행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의 훈련 시스템이 저희가 예전에 그 노지에서 훈련 받을 때 멀쩡한 법조인 공무원들조차도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분량에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을 이용하는 예비군들 지금 현역도 계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입소함과 동시에 그 스마트워치를 채워서 그 친구의 건강 상태, 이동 상태, 그리고 그걸로 훈련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일단 입소할 때 복장이 단정하지 않으면 훈련장에 입장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예비군 훈련 받는다고 불량스럽게 다니는 예비군들 못 보셨잖아요. 그건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우리 의정부시 예비군 병력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학화된 예비훈련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네, 참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세요. 저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이제 의정부시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아까 다행히 과학화 건물 자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셔가지고 사격장과 시가훈련장 자체가 한 건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물론 아까 금곡 제가 사실 금곡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택가라는 그런 쪽에 인접하지 않고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측정 방법 자체도 요새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전체 건물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짜서 그 상태를 사격, 시가지 전체를 움직인 상태에서 다 운영이 된 상태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별이 아니잖아요. 같은 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을 짓게 하게 되면 총을 쏘거나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진동이 생깁니다. 이런 건.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상직마을 흥선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도 예비군도 관리부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비군 관리부대가. 그러면은 훈련장 자체가 무슨 건물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탄약도 있을 거고 보안시설도 있을 거고 충분히 이건 되게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럼 이제 군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자체가 지금 위치 건물 자체를 가장 안쪽으로 넣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개방 공간이고 그러면 개방 공간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관리부대가 필요한 건데 관리부대가 그 안에 상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있을 공간이 없어서 도로를 넘어서 다른 쪽에서 이동을 한다거나 이게 보안적인 문제가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선 소음 관련돼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 아예 일체형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놓고 3-든 하든 해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처럼 들리세요? 저 웃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들리세요 할 수가 있으세요? 검사는 소음 측정 해가지고 그런 거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께서는 실제로 다른 사격장까지 참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십시오. 네. 공공주민 전문관 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동도까지 측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것은 국방부 측에 이런 데이터 유무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측정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부도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대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병력들이 이동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평상시에도 우리 군인들이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예비군 훈련장 부대 안에 이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훈련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탄은 오로지 소총탄밖에 없습니다. 소총탄은 그 탄약권으로 이제까지 폭발을 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군생활을 34년 이렇게 했지만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폭발물에 의한 사고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동 병력의 분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거기에 보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군부대가 없이 군부대가 다른 쪽에 있으면서 훈련장 부근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서 외곽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주병력이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거고요. 제가 무슨 군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보안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실 병력이 있지 않아요. 무슨 폭발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약이 있습니다. 총기도 있습니다. 그럼 보안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되는지도 제가 여쭤본 거지 그 관리를 민간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하는 거지? 네, 이해하셨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CCTV를 또 설치하고 또 상주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해서 그것을 탈취하고 그런 경우들은 위험성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더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핵심 시설 내에 있는 시설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하고 또 경계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질의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용지로 써가지고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자, 이번에는 홀스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아까 1조부터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3조, 5조, 7조, 6조 발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조 발표를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시민이 나오셔서 발표하는 거예요. 시민이. 저희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시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남동에서 황상희입니다. 저희 조에서는요 6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지 않으시고 저희를 설명을 하셨는데 좋았던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답사를 가셔서 저기 어디요?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하시고 저희에게만 사격이 멘트다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영상으로만 보시고 저게 교재에 남아서 저희 3조에서는 조금 서운했다. 현장에 가셔서 다 이걸 듣고 와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의 안전성을 많이 고려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주변에 아무래도 예비군 훈련을 오시면 교통이 마비될 것 같아서 신호등이나 또 훈련 시간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게 출퇴근 시간하고 조금 피해서 훈련 시간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지가 돼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전철 타고 의정부까지 오시면 거기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오시고 오면은 좀 교통이 마비되지 않고 모든 게 편할 것
그래서 저희가 6가지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 1번 첫째, 4가지로 3가지를 요약해서 보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조 이번에 진짜 발표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5조에 속해 있는 부산동에서는 김규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1순위로 제일 선정한 거는 후보자가 결정된 후 업체 간에 선임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업체 선정 시 우리 그 관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선정된 지역에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으면 개발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투표조례가 정해졌으면 하는 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아까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비군들이 들어가거나 이제 퇴소 시 지역의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강구해야 된다. 여기 저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안전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7조 발표를 또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청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락동에서 온 7조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앞에서 들은 소음, 주민 안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크게 3가지로 바로 정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교통 문제가 저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이동이 있을 때 아무튼 어떤 특정 시간에 굉장히 몰리게 될 텐데 사실 지금도 의정부 교통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고 의견이 나왔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혼잡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흐름이 시뮬레이션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앞에서 셔틀버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격장의 어떤 지하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사실 예산 문제가 있을 거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성 여부가 혹시나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시공이 되고 부실 시공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체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관리 감독 체제가 어떻게 앞으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기회가 돋보이는 말씀드렸습니다. 1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까요? 네. 자, 1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곡동에서 김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발표를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안정성은 신뢰가 된다고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집가 하락이나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교통체증이 약간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 지역에 선정된다면 도로 확장이나 아니면 무언가 교통시설 같은 걸 늘려줘서 출퇴근 시간이 막히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도 주민이므로 예비군들을 위한 편의시 여건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적 편성이 조금 더 편해야 된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안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장의 환기시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환기시설 위에 있는 거에 과연 그게 이때 가루가 아래 달리는지 그런 환기가 추가로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여부도 약간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참 놀랍죠? 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엑스트라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네요. 우리 팀이 시간 때우는데 역할을 하겠다. 반갑습니다. 사주에서 나온 김남주입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왔는데 저희 팀에서 의견 낸 게 안 나와서 제가 했는데요. 그 소음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소음 데시벨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민 전광판에 소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달라라는 의견입니다. 아직도 안 됐으니까 나머지도 다 하죠 뭐. 자, 2조. 아, 2조 감지. 감지죠. 예상하지 못한. 자, 네, 나와서 해보세요. 네. 자, 발표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보드에다 안 하고 쪽지에다 합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도 이 주차 공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을 시에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건으로 해서 주차가 될 확률이 높아서 이거에 대한 좀 조치와 그리고 이 탈송시에 한 번에 차량이 몰리는 거에 대한 그 시간 분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뭐 환경오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시 진행해야 되고 정책 환경법인지 소음 진동법인지에 대한 다 기준이 다 다르고 측정 위치가 다 다른데 지금 외벽이나 위변 소송이 아니라 저는 이 실제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소음 측정 기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더 많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생활하시는 분들 주변으로 소음 측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조도 해야죠. 자, 6조 발표도 큰 박수 한번. 6조입니다. 저희도 앞에 말씀하신 거랑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제 주차에 관련된 내용과 교통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방범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저희 쪽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건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언어에서 오늘 미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어적인 명칭을 좀 시민 친화적인 명칭으로 새로운 혐오적인 문제가 아니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훈련장이 아니면은 예비군 헬스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무슨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아요. 훈련장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좀 주민 친화적인 나중에 공모를 해도 좋겠네요. 그죠? 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전부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안전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피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선호 투표를 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로 제2의제 안전성 확보와 주민피해 저감 방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 분석팀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정리한 겁니다. 도로 확장, 훈련 시간 조정, 서틀버스 운영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해달라. 교통체증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훈련장 내 주차 면적 확보해서 주민의 주차 공간 침해를 방지해달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해달라. 주차 관련해서 소음 데시벨 전광판 설치로 과학화 훈련장 주변 불편 사항을 확인해달라. 전광판 설치 말씀하셨죠? 또 사격장 내 검증된 환기시설 강화로 안전성을 제기해달라. 환기시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및 보상체계, 업체 공모 선정 시 주민 참여, 개발 시 특별 조례. 이거는 주변 지역 주민에 관한 개발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관군 협의회 구성으로 종합관리하여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명칭을 활용한. 이거는 명칭은 구분해야 돼요. 명칭은. 네. 명칭은 좀 구분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발부터 이 이후 관리까지 민관군 협의회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다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제시한 3가지씩이에요. 이걸 다 읽으려면 우리 집에 못 가고 다 읽을까요? 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지금 안전성하고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번호를 앞에다 붙여주세요. 그냥 1번, 2번 이렇게 붙여주세요. 번호를 붙여주세요. 앞에다가. 자, 마음으로 2가지씩 선택합시다. 주세요. 이거 나눠줘야지. 이거를. 그래요. 알았어요. 자, 번호를 일단 붙여주시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저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개인별로 2가지 선택하면 되죠.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한 사람당 저게 지금 몇 가지예요? 8가지라고 합시다. 8가지 중에서 한 사람이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2가지 이상은 능력이 안 돼. 2가지를 선택을 해서 전체 빈도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기는 2가지를 뭘로 할지 정하세요. 자, 이 이유는 요 투표와 관련 지금 약간 인센 가져왔습니다. 5, 4, 3, 2, 1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군 훈련장 안전성과 주민 피해 저감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가장 중요하게는 도로 확장, 훈련 시간 조정 등 서틀버스 운영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해달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셨고요. 2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고 그걸 특별 조례를 통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번째로는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발부터 이후 관리까지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4번째로는 이거죠? 이게 4번째 맞죠? 네. 훈련장 내 주민 면적 확보해서 주민의 주차 공간 침해를 방지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타 사격장 내 검증된 환기시설 그 다음에 소음 데시벨 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명칭을 한 사람밖에 없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을 나중에 합의문에 요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잠깐만요. 오늘 논의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일동 주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서 잠깐 듣고 그리고 오늘 전체 과정을 지켜본 우리 여기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검증단장님이 오늘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고 종합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가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중간으로 매니저 후보 자격으로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감망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이 장소가 저는 절대로 마음에 안 듭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집안의 일을 남들이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됩니다. 내 집안의 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 일을 제가 결정해 준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토론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부장이 마련됐고 또 민주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야말로 개인적으로 싫지만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흘러가는 거를 제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모두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되게 소음에 관해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비가 오는 날 하필이면 그 소음을 책정을 했을까요? 빗소리 다운에도 그 소리가, 통구 소리가 잘 희미하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인근 현재 있는 내륙군 훈련장 인근의 아파트 주택들이 17년과 23년에 비교했을 때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약 한 40% 제가 봤을 때 약 40% 이상 상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나 그 모든 그 주택 분야가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급상승했습니까? 정말 어느 곳은 몇 배씩 뛰고 또 음료수를 이전하니까 그곳의 용역료는 또 얼마를 뛰고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매스컴으로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년도에 아주 옛날입니다. 그 23년도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40% 뛰었다고